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이 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확진자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13일 하루 1,9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0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두 번의 연휴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앞으로의 확산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월 달에 두 차례 연휴가 있었는데 그 여파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파는 일정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추석 연휴에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현재는 추석 연휴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지금도 4차 유행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확진자 규모는 과거 추석 연휴 이전에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2,000명 안팎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15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죠. 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접종자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또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완화 수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방역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완화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 대비 현재 완료율 같은 경우에 60%를 넘어서고 있는데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감염 확산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감소가 어느 정도 절충점을 형성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일정 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더라도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절충점을 형성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 측면에서는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지금과 같은 수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 기준으로 한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앞으로 단계별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11월 초까지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방역 완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방역 회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할까요? 일단 사실상 방역 회의 다른 말로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방역 조치 강화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렇다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유일한 대안은 일단 일탈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지 말 것을 국민들께 협조를 당부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거를 당부하는 이런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학교도 다음 달부터는 등교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 등교가 늘어날 텐데요. 교육부는 물론 학교 내 감염 비율이 낮다고는 했지만 학생들이 백신도 맞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등교 확대 조치 괜찮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달이 되면서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들어갔는데 이때 가장 위험한 그룹이라고 하면 백신 접종 미접종자이거든요. 예. 따라서 그러니까 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 위험도는 상당히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현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고3 학생 이외에는 미접종 상태이거든요. 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방역 관리는 보다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일단 학교에서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학교만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학교도 위드 코로나의 과정의 한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일단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 도달할 때까지는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지금 알려진 거로는 16세에서 17세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10월 18일부터 접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2세에서 15세 같은 경우에 11월 1월부터 접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접종이 1차 접종 끝나고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2주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예. 위드 코로나 시점부터 해가지고 상당 부분 기간이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굉장히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학교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나왔던 얀센 접종자들에게 12월부터 추가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스터샷으로 같은 얀센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회 접종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얀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계약 물량 자체가 6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 물량은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따라서 동종으로 그러니까 얀센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얀센으로부터 추가 물량을 계약하고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굳이 얀센 백신을 접종할 필요보다는 현재 물량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mRNA 백신, 즉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게 편의상도 더 맞고요. 효능 측면에서도 최근에 미국 등 해외 자료에서 이렇게 교차 접종을 했을 때가 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보고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선 질문에 이어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얀센 접종자에게 모더나를 맞춰야 효능이 더 좋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앞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플랫폼상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접종을 할 때 우리가 타겟이라고 얘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뿐만 아니라 이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접종을 할 때에는 이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효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접종을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항체가 일정 수준은 올라가지만 현재 미국 NIH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얀센으로 2회 접종을 했을 때는 4배 정도 항체 수준이 증가한다라고만 알려져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플랫폼상의 어떤 간섭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인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간섭 현상이 없어지면서 효과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화이자 같은 경우에 2차 그러니까 얀센 다음에 화이자로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수준이 35배, 그리고 얀센 다음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76배나 항체 수준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화이자랑 모더나를 비교했을 때는 모더나 백신 자체가 한 3배 정도 용량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에 활용되는 게 화이자 대신 모더나를 썼을 경우에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